먼저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일단 제품의 성능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근데 제품의 성능이 향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 또 플랫폼을 계속 유지해서 호환성을 유지해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오버클럭을 조금 더 쉽게 지원을 하거나 뭐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유저들의 어떤 그런 경험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라인업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3900X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제 3세대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3600이 가장 낮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3400G나 3200G 같은 APU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젠2 아키텍처가 적용된 모델은 3600부터 3900X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쟁사의 뭐 제품들은 대략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제 9세대 제품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전 세대, 2세대에서 가장 높은 모델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2700X 모델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모델이 8코어 16스레드이고, 그리고 이제 싱글코어 같은 경우에는 4.35기가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제품보다 이번 3세대에서 가장 하위 모델인 3600 같은 경우에도 싱글코어 성능이 9% 정도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출시된 것 중에 최상위 모델인 3900X 같은 경우엔 21% 정도 그 싱글코어 성능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클럭 자체는 그렇게 많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싱글코어 성능이 올라간 건 결국에는 이제 코어당 IPC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싱글코어 성능이 늘어나면 동반해서 멀티코어 성능도 당연히 향상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좀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셨던 분들에게 충분한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최상위 모델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3950X라는 모델이 이미 발표는 됐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12코어 24스레드인 3900X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코어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4.6GB의 최대 부스트 클럭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세대들보다 이제 최대 부스트 클럭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성능이 많이 향상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TDP는 100W라고 되어 있지만 경쟁사나 이런 제품보다도 그렇게 발열이 높지 않고 전력성으로 7나노가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모든 게임이 CPU 꼭 성능만으로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CPU 안에는 캐시라는 굉장히 고속도의 빠른 속도의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또 이득을 보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AMD가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기존에는 사실 10몇 메가 정도밖에 안 됐던 캐시를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려 70메가의 게임 캐시를 탑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을 해보시면 기존보다 굉장히 더 2세대 대비 많은 성능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게임 성능을 경쟁사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9900K랑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컨텐츠를 뭐 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멀티코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하고, 그 외에 전성비 부분에서도 58% 정도 올라간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이 제품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계 최초로 PCIe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속의 버스를 제공하고 대역폭을 제공해서 뭐 SSD의 어떤 병목이라던가 아니면 그래픽카드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역폭을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병목으로 인한 이제 어떤 성능 저하 이런 것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은 저희 3800X, 그 바로 아랫 모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2700X 이전 세대 모델의 이제 그 뒤를 잇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는 그 제품보다는 약간 한 단계 이상 좀 등급이 높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4.5GB의 최대 부스트 클럭 가지고 있고, 게임 캐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 캐시가 아무래도 이제 CCD가 한 개밖에 없어요. 저희가 구조가 좀 변경되면서 CCD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6메가의 게임 캐시를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TDP 같은 경우에도 105W로 되어 있지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3900X보다는 코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간 더 낮은 발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기론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3600이나 3700X를 써보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9700K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비슷비슷한 이제 게임 성능을 제공하고요. 이 밖에도 여전히 코어와 스레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 제작하시는 분들,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이제 컨텐츠 뭐 동영상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전력대 성능비, 아까 말씀드린 전성비도 30% 이상 증가한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제품도 똑같이 PCI 4.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3800X랑 똑같이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3700X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전력 소모가 일단은 TDP가 65W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온도도 전체적으로 낮고요. 하지만 똑같이 8코어 16스레드이기 때문에 뭐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모자람 없는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8코어 16스레드에서도 조금 더 가성비 높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보 클럭이 조금 낮아져서 4.4기가의 최대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 1년 만에 바꾸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의 뭐 예를 들면 6세대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3년 이상 지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년 이상 지난 제품에 뭐 경쟁사의 GTX 1070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희 라이젠 7 3700X에다가 이번에 또 동시에 같이 발표된 5700 XT 모델을 이제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신다면 이런 시스템을 새로 맞추신다면 뭐 이렇게 굉장히 2배부터 한 10%에서 한 30% 이상 높은 성능을 전반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업그레이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분들이 있어서 1년이나 2년 된 컴퓨터를 바꾸시면 않더라도 3년 이상 돼서 어느 정도 컴퓨터를 바꾸실 시점이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제공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앞에서도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7나노를 적용하면서 전성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코어와 더 많은 스레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C까지 IPC가 또 향상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성비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지원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성비가 56%가 증가했는데 전력 소모는 경쟁 제품 대비해서 더 낮은 전력 소모를 보인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3700X가 굉장히 이제 포텐셜이 많은 제품이라고 해서 뭐 해외에 이제 중국 쪽에 있는 큰 이제 유통업체가 이 제품을 굉장히 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해요. 뭐 어디 업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고 국내에서도 실제로 유저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첫날 판매가 개시됐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하시는 이제 판매점들이나 이런 곳에 물어봤을 때 3700X가 리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주문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계속 뭐 멀티코어, 싱글코어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쟁 제품 대비해서 멀티코어 성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요. 그에 대비해서 가격은 또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은 국내 가격이 조금 더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가격차가 좀 줄어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솔직히 싱글코어가 이제 예전에는 제일 좀 저희가 약간 경쟁사들 밀린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경쟁사를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또 굉장히 또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윈도우 10이 얼마 전에 5월이죠. 5월에 이제 새로운 패치를 적용하면서 스케줄러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AMD CPU에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패치를 진행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기존의 동일한 CPU를 사용하시더라도 더 높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시는 분이 많고 특히 이 부분을 통해서 게임 성능이 향상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최적 프레임이 더 향상됐다더라. 조금 더 프레임이 드랍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저도 뭐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서 배틀그라운드도 한 2000시간 이상 했고 뭐 이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건 저희 3세대 제품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좋은 게이밍 CPU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게임 성능 당연히 올라갔고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ASUS
X570 보드 같이 이런 또 좋은 메인보드랑 같이 썼을 때는 뭐 PCIe 4.0도 지원하고요. 그 외에 뭐 D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고클럭이 지원이 안 돼서 게임 성능을 더 내고 싶어도 좀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뭐 메모리 플러그 뭐 5천까지도 충분히 들어가고 굉장히 고클럭 메모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AMD가 정말 게이밍 CPU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X570 칩 같은 경우에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한 거예요. X570이나 저희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e 4.0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PCIe 3.0 대비해서 2배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단순히 그래픽카드 쪽에 어떤 대역폭을 더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SSD나 USB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주변 기기들도 더 굉장히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모가 없는 그런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인보드를 2020년까지 쭉 호환성을 갖고 간다는 게 또 하나의 저희의 되게 강점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X570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데 2세대와 3세대 라이젠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이제 출시되었던 X470, B450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제품부터 이전에 지원하는 제품들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세대에 출시했을 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그 A320 보드나 X370, B350 보드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제품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메인보드를 바꾸지 않으셔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A320 보드 같은 경우 이제 메인보드 재량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렇게 바이오스 기술이 굉장히 좋은 에이수스 같은 회사에서는 이미 다 바이오스들을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스 제조 기술을 가진 이제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제 저희 제품 사용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클럭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본사 얘기로는 이제 5100 클럭까지 공랭 상태에서 지원을 하고, 뭐 그 이상의 클럭들은 사실 이제 각 제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뭐 5.7기가를 찍었다는 뉴스도 나오고 굉장히 높은 클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메모리를 나는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지만 제 성능으로 쓸 수 없다라던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슬라이드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2세대 제품이 단종되는 것은 아닙니다. 2세대 제품도 계속해서 생산이 되어지고 판매가 되어질 예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라이젠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 2세대보다 한 등급 높은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2600이 이제 3600 모델로 이렇게 대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2600은 제일 아랫 모델, 2600이 그 윗모델이라고 하면 3600 같은 경우에 또 그 위에 모델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두 가지 2세대와 3세대 라인업이 동시에 운영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넓은 선택폭을 제공할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 여기까지고요.